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에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정부가 반도체와 방산에 이어서 이제 바이오를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것 같습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죠. 바로 이번 1분기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쏠려있는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수한 여러 전문 분석 보고서들을 바탕으로요, 이 거대한 계획의 진짜 의미,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정책을 그냥 지원 좀 늘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이번 로드맵을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대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 산업을 위한 고속도로라.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고속도로 공사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흩어져 있던 교통관제센터를 하나로 모으는 거버넌스 통합, 그리고 막힌 길을 뚫고 속도 제한을 푸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 마지막으로 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게 기름을 채워주는 막대한 금융 지원, 이 세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세 길 위에서 어떤 차들이 가장 먼저 질주하게 될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사, 거버넌스 통합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모은다는 건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위원회는 많았잖아요. 말만 거창하고 좀 흐지부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국가바이오 혁신위원회는 뭐가 확실히 다른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과거의 위원회들이 회의를 위한 회의에 그쳤던 가장 큰 이유, 그게 바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었다. 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핵심은 딱 하나,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간사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에요. 기재부가요? 돈줄을 쥔 곳이 직접 나선다. 그렇죠. 이전에는 여러 부처가 각자 자기 부서 이익을 대변하느라 조율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기재부가 직접 돈줄을 쥐고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회를 단일화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거기에 기재부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돈과 권한을 가진 진짜 실행 조직이 생긴다는 거군요.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까지 돈과 지원이 빠르게 도달하는 패스트 트랙이 열린다. 이런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고속도로의 진짜 매력, 촉도를 내게 해주는 규제 혁신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로드맵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먼저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이요. 기존 평균 420일에서 240일로 무려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나 단축됩니다. 6개월이요? 와. 이게 그냥 노력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심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AI 스마트 심사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6개월 단축. 이게 단순히 매출을 6개월 앞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 직전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온갖 전략을 쓰는데 이 6개월이 우리 기업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허 장벽에 균열을 내는 아주 중요한 첫 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혁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까? 네, 바로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임상 3상요. 그게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또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종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아닌가요? 그걸 건너뛰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요?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리스크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물론 아무 약이나 면제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리지널 의약품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능이 수십 년간 입증이 됐고요. 최신 분석 기술로 오리지널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조건이 있군요. 그렇죠. 이건 위험한 생략이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는 일종의 과학적 합리화에 가깝습니다. 이미 미국 FDA나 유럽 EMA도 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바꾸고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발 앞서 나가는 선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 그리고 2, 3년의 시간을 아끼게 되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미 정답이 있는 시험을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거군요. 글로벌 기제의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 고속도로를 달릴 기름을 채워주는 금융 지원은 어떻습니까?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에서 무려 11.6조 원을 바이오 백신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11조 6천억 원이요?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6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 펀드가 따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술력은 충분한데 임상 후기 단계에 막대한 자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소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이 구간에 정부가 직접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알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세우고 규제 풀고 돈까지 지원한다. 판이 완전히 새로 깔리는 거네요. 그럼 투자자로서 당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누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까요? 보고서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역시 가장 먼저 반응할 곳은 바이오시밀러 섹터입니다. 방금 이야기 나는 임상 3상 면제라는 가장 큰 선물을 직접 받게 되니까요.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겠네요. 네, 대표적인 선수로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펜트라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잖아요. 앞으로 개발할 스텔라라, 악템라 같은 후속 약물들의 3상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면 신제품 출시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2038년까지 41개 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에 날개를 다는 셈이죠. 셀트리온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전 세계 매출 1위 항암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만약 삼상 면제를 통해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다면 퍼스트 무버로서의 독점적 이익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거대 기업의 속도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에이프로젠 같은 후발주자에게도 아주 큰 기회가 됩니다. 이 회사는 원래 연속 배양 기술로 원가 경쟁력이 뛰어났는데 여기에 임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 섹터 전체의 체질이 바뀌는 거군요. 그럼 매번 임상 결과에 가슴 졸이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럴 땐 바이오 산업의 TSMC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및 CDMO 분야를 봐야 합니다. 아, 바이오의 TSMC요? 네, 다른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를 하면 TSMC가 대신 만들어주듯 전 세계 바이오텍들이 신약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그걸 대량으로 아주 높은 품질로 만들어주는 곳이죠. 이곳은 지금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CDMO 기업들이 주춤하는 반사이익, 다른 하나는 바로 이번 정부의 인프라 지원입니다. 그 두 흐름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알테오젠이겠군요. 그렇죠. 알테오젠의 2026년은 그야말로 상점 벽해의 해가 될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블록버스터 신약 키트루다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한 피하주사 SC 제형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적자를 모두 메우고도 남을 막대한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술력 하나로 조단위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원년이 되는 거죠. CDMO의 절대 강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새로운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5공장을 가동하고 6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등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증설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겁니다. 국민성장펀드의 메가 프로젝트 자금 지원 1순위로도 거론되고 있고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그 수요를 전부 흡수하면서 초격차를 벌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좋습니다.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분야도 짚어주시죠. AI 신약 개발이나 줄기세포 같은 분야 말입니다. 정부가 6대 유망 분야로 지정해서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죠. 네, 먼저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자체 플랫폼 데이지를 가진 대웅제약의 사례가 흥미롭습니다. 이전까지는 AI 신약 개발이 가능성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R&D 자금을 지원하면서 현실의 영역으로 빠르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한 분야죠. 줄기세포 분야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묶여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차바이오텍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3월에 난치 질환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특정 질환에만 묶여있던 연구의 족쇄가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료 로봇 분야도 있군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개발한 큐렉소가 눈에 띄던데요. 큐렉소는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 등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의 R&D 지원이 더해지면 기술을 더 고도화하고 국내외 시장 침투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네요. 이렇게 정보가 많을수록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도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성향에 따라 3가지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정형 코어 전략입니다. 정책 수혜가 확실하고 실적이 눈에 보이는 삼종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는 거죠. 시장이 흔들려도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군요. 네, 그럼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포트폴리오에 위성처럼 성장형 새틀라이트 종목을 더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술 소출 모멘텀이 확실한 알테오젠이나 정부 육성 의지가 강한 큐렉소 같은 종목들이 해당됩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그만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알파 전략도 있겠죠? 네, 공격형 알파 전략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변수에 베팅해서 큰 폭의 가치 재평가를 노리는 겁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줄기세포 관련주나 임상 3상 면제의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이프로젠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정책이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리스크도 가장 큽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시기적으로는 정책이 발표되는 1분기에 비중을 확대하고 줄기세포 가이드라인 등이 구체화되는 2분기에 중소형주를 선별적으로 담아보는 단계적 접근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너무 찬미빛 전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겁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리스크,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입니다. 3가지 핵심 리스크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째, 정책 실행 지연 리스크입니다. 정부 발표는 청사진일 뿐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법처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한 법안은 지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변수겠군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도 우리가 좋다고 해도 해외에서 인정 안 해주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한국 식약처가 3상을 면제해줘도 우리가 약을 팔아야 할 미국 FDA나 유럽 EMA가 우리는 그래도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규제 당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바이오 투자라면 근본적으로 안고 가야 할 리스크겠죠? 바로 내재적 임상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고속도로를 잘 깔아줘도 자동차 자체가 고장나면 달릴 수 없죠.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성공 확률이 낮은 여정입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모든 것을 건 기업보다는 CDMO나 플랫폼 기술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반이 있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2026년 정부의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은 강력한 컨트롤 타워,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3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네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R&D의 꿈만 꾸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돈을 버는 산업의 현실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위해 새로운 고속도로를 완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모든 차가 똑같은 속도를 낼 수는 없겠죠.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서 단순히 좋은 엔진, 즉 기술력만 갖춘 것을 넘어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의 1차선을 장악할 수 있는 운전 실력, 비즈니스 전략까지 갖춘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